자,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쌍용차 세준이 결국 최종 KG그룹으로 낙점이 됐죠? 예, 최종 낙점됐습니다. 뭐 지난 1년간에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그럼 정말 많은 뭐 에디슨 모터스부터 해서 또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은 또 주인들이 바뀌고 다시 법정 관리로 넘어가고 예. 뭐 거의 뭐 주인 7번, 8번씩 바뀌었어요. 지금 상용차 역사를 따져보면 올해로서 딱 50년째입니다. 50년이요? 예. 지난 1962년에 하동환 자동차를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름을 동아자동차로 바꾸었고 상용차에 인수된 건 사실 1986년입니다. 네. 상용차 인수 이후에 주인이 계속 바뀌었죠. 네. 대우차, 그리고 중국 상하이 기차, 인도 마힌드라, 네. 이번에 또 이렇게 KG그룹으로 네. 4번, 5번 정도 됩니까? 네. 여자로 치면 뭐 시집을 뭐 꼭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네. 5번 정도 그 관계가 여자가 아니어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5번 이상 한 예. 뭐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쌍방울 그룹과 정말 치열한 경합이 있었죠. 예. 치열한 경합이 있었고 사실 뭐 네. 인수 금액은 네. 사실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쌍방울 그룹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약 400억 이상 높게 썼다고 제가 알고 근데 사실 있는데. 이번 그 입찰 자체가 네. 가격보다는 네. 심사 입찰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KG그룹이 낙점됐습니다. 네. 뭐 채권단이라든지 법원 쪽에서 향후 누가 상용차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본 거죠. 뭐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둘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 결국 KG가 네. 쌍용차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영 자금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었나요? 결국 인수 자금 외 운영 자금. 그게 정확히 조달 금액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채권단이라든지 이쪽에 정확하게 네. 주관사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해 자금 정비 능력이 좀 떨어졌다. 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네. 우선 KG그룹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사내 유보금도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되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저기 그에 비해서 상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미흡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 자, 그렇다면 KG는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죠? 지금 당장 그 내부 유보 자금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네. 되고 계열사 ETS라고 있습니다. KG 네. ETS에서 네. 최근에 그 모 사업 부분을 매각했는데 거기서 들어온 돈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9천억 정도 되죠. 네. 이건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어쨌든 자체 그룹사의 모든 자금들을 최대한 다 동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KG 입장에서도 시체말로 몰빵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이제 그룹에 명운이 달렸을 텐데. 사실 뭐 KG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M&A를 통해서 네. 곽재선 회장 네. 그 회사 몸집을 키웠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뭐 기존에 뭐 이렇게 스틸이라든지 케미칼 쪽하고 조금 더 모습이 다른 선이 다른 어떤 그런 제조업입니다. 네. 그런 완성차 쪽에 뛰어들겠다는 어떤 곽재선 회장의 어떤 포부라든지 비전 그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또 여담이지만 그 서울 중구 쪽에 보면 KG그룹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 저새 그 상용차 신차 있지 않습니까? 네. 토레스. 그 광고를 공짜로 좀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 KG에서. 네, 그 인수 확정되기 전에 네. 이미 인수 의지를 보인 거죠. 예. 쉽게 해서 뭐 사람들한테 네. 상용차는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어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필을 한 거네요. 네, 예. 뭐 일이 또 잘 되려다 보니까 토레스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토레스가 뭐 벌써 뭐 예약 주문이 엄청 밀려 있다면서요? 지금 사실 그 예약 주문은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그 주문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예약 뭐 좀 몇만 대, 2만 대, 3만 대라고 네. 하는데 사실 이게 헛수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 사실 예약할 때 보면 뭐 돈 뭐 10만 원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계약이라는 그거하고 네. 좀 선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상용차 측에서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자가 발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뭐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등달아도 뭐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뭐 사실 10년 전,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용차는 SUV 중심이었습니다. 네. SUV 하면 당연 상용차를 들었었는데 국내 그 자동차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네. 사이에
기존에는 세단 중심이었다가 네. 지금 현대기아차, 그 르노코리아, 네. GM항공 같은 경우도 SUV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좀 효과가 있겠지만 향후 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의심의 어떤 그런 뭐 시각도 나옵니다. 네. 네. 자, 그 쌍용차 부채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네. 그다음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부채들, 네. 그다음에 뭐 운영 자금들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을까요? 지금 부채를 좀 보자면 브레이크다운을 쭉 해보자면 지금 공익채권, 네. 공익채권이랑 일반 국세라든지 네. 그리고 근로자들 임금 네. 그게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네. 7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 회생채권 네. 이건 뭐 납품업체들한테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이게 한 8천억 정도. 네. 총 부채만 좀 1조 5천억입니다. 5천억이고 네. 운영 자금이 네. 매년 한 3천억 정도 필요합니다. 예. 지금 당장 KG그룹 같은 경우는 9천억은 지금 조달을 할 수 있겠지만 네. 향후에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뭐 조달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KG그룹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네. 조금 뭐라 하면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네. 조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공익채권이 7, 8천억 규모가 된다 그랬죠? 그 토탈 전체 지출이 한 1조 5천억입니다. 부채만. 근데 회생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개인 집회를 열어서 채권자들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많은 탕감을 할 수 출자전을 있겠죠. 탕감을 하고 출자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남은 건 공익채권인데 이 부분은 전혀 뭐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채권이죠. 전혀 줄일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천억 출발이네요. 부채가. 그렇죠. 당장 처음에 출발할 때 네. 공익채권부터 갚아야 되니까 네. 그 갚아야 할 돈이 7천억입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회생채권 같은 경우가 채권단과의 어떤 그 협상 과정에서만 채권 변제율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죠. 네. 뭐 물론 채권단 쪽에서도 다 달라고 하기에는 우리 협상 과정에서 뭐 다 처음부터 다 달라고 하겠지만 네. 많이 금액이 좀 탕감률이 뭐 30%, 네. 20%까지 좀 많이 좀 내려갈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뭐 결국 최소한 채무 네. 빚을 갚는 데만 1조가 필요합니다. 네. 뭐 부채도 부채지만 쌍용차의 또 다른 가장 큰 걸림돌이 노조 문제잖아요. 노조 문제죠. 워낙 쌍용차가 또 강속 노조고 또 쌍용차 내에서도 노조 분파가 또 여러 분파가 있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사실 네. 지난 그 마인드라 시절에 보면 자살한 사람만 하더라도 저게 숫자가 30명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뭐 자살하면서도 뭐 나름대로 또 가족들 고통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워낙 뭐 옥새 파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이 노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이 물론 곽재선 회장 같은 경우가 처음에 상용차 인수를 할 때 다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명분이죠. 레토릭이죠. 네. 다 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상용차도 이게 전기차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이렇게 보자면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부품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뭐 감당할 것인지 그게 참 보면 큰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가장 이제 쌍용차가 얼만큼 이제 그 매운 차에서 그 전기차로 전환을 하느냐, DNA가 바뀌느냐가 관건일 텐데 예. 이게 뭐 단순히 뭐 1년 내내 뚝딱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 물론 KG그룹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험은 있습니다. 네. 뭐 제철이라든지 네. 케미칼 쪽 경험은 있지만 완성차는 또 시장 영역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완성차는 굉장히 경기 변동을 많이 탑니다. 그렇죠. 그런 경기 변동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네. 마케팅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 네.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자, 전기차 개발도 그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KG가 현재까지 완성차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 코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또 M&A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할 것이라 보세요? 우선 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KG가 뚜렷하게 내놓은 그림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전기차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네. 특히 세계 어떤 전기차 뭐 빅플레이들을 보면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테슬라라든지 네. 그리고 볼보에서 나온 폴스타라든지 네. 굉장히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네. 이 소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시장에 몸집이 작다 보니까 재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뭐 감안을 하자면 결국
이쪽 KG 같은 경우에도 다른 쪽 전기차 메이커들 물론 지금은 기존 완성차하고는 어떤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됩니까? 못 하겠죠. 네. 다른 뭐 전기차 메이커들하고 어떤 그런 협력, 협업 네. 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또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 항상 큰 빅딜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승자의 저주란 말 있잖아요. 예. 뭐 최종 인수자가 인수를 성공을 시켰지만 결국 그 안에서 또 자체적인 독에 빠져서 결국은 더 디폴트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상당히 많이 빅딜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성격 이주라는 게 일종의 경제학이 싸운 용어입니다. 일종의 네. 패러독스인데 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경매 과정에 있어 가지고 네. 자기가 뭐 도자기가 뭐 한 10,000불짜리인데 네. 사람들이 막 이거 처음에 10,000불 출발할 때 20,000불, 30,000불, 10,000불 가지 않습니까? 버블이 끼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뭐 실제 가치보다 뭐 네. 수배 더 높게 하는 수 네.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보더라도 네. 쉽게 얘기해서 뭐 기업 M&A 과정이 있어 가지고 기업 그 가치보다도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네. 지금 상용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상용그룹이 있었죠. 네. 상용그룹이 한때 재계 5위, 6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IMF 때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가장 큰 좀 뭡니까 그 유발 인자가 됐던 게 이 네. 상용차 인수였습니다. 그냥 네. 동아 자동차였죠. 아, 당시에 쌍용 그룹이 디폴트가 나기 시작한 게 쌍용차에서부터 그렇죠. 그 내부 이게 분열이 가기 시작했었건. 당 1986년 인수 가격이 300억이었어요. 300억. 그 당시 가격으로 예. 300억이었다가 상용차가 워낙 사실 뭐 김성훈 회장이 네. 그 당시 상용그룹 회장 네. 굉장히 자동차 광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어떤 그런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자기 테이스트, 자기 만족을 해서 상용차를 인수했다는 네.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당시에 저 뭡니까 그 지금 그 마이바흐입니까 S클래스, 네. 벤츠 S클래스를 굉장히 몰고 다녔고 물론 언론에 나올 때는 당시 인수하고 나서 상용에서는 코란도라든지 네. 그런 걸 몰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벤츠 뭐 네. S클래스 포르쉐 이런 걸 많이 몰고 다녔다. 굉장히 자동차 강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를 인수를 하게 되었고 그 상용차 부채가 1조 8천억까지 지금 가치로 따지면 네. 그게 25년 전이니까 네. 한 5조 6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가 공중분해가 된 거죠. 과거에 대기업 오너들을 보면 자동차를 안 좋아했던 분들은 없었어요. 다들 자동차 강들 취미라든가 컬렉션 취미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예. 경우에도 삼성차 인수했다가 결국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작 예. 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마저도 삼성에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기간 산업이고 네. 또 B2C 사업 중에서도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고 네. 참 어려운 사업 같아요. 자동차 맞습니다. 완성차 그래서 사업이. 예. 우선 뭐 제가 뭐 KG그룹 인수했는데 이건 곽계세한테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네. 제가 또 그 부분에서 또 주제가 되는 게 네. 워낙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성자의 저주. 네. 사실 우리 재계 같은 경우가 이게 몸집 키우기, 네. 대마불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채권단 쪽에서 이렇게 워낙 몸집이 크면 잘 안 건드렸습니다. 네. 워낙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실 뭐 대마불사의 때 신화도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는데 이번 뭐 KG 그룹의 어떤 그런 뭐 상용차 인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성자의 저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네. 승자의 저주가 안 오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잘 됐으면 하는 네.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가 소비자 후생을 보더라도 지금 그 국내 완성차 메이커는 거의 현대 기아차가 독점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85%입니다. 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했던 소비자 후생은 분명히 커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상용차가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앵커님도 상용차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세상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요즘 가뜩이나 또 그 경기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엄청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잖아요. 예,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 쌍용차로 인수했다. 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딜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한 숙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KG그룹의 각재선 회장께서는 워낙 그 M&A에 노련하시고 구조조정도 상당히 잘해요 보면. 예. 네, 상당히 노련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근데 사실 뭐 몇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게 뭐
업종이 전혀 다릅니다. 네. 뭐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쪽이었는데 제철 쪽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또 다른 데도 숙제를 안게 됐다. 네. 곽재선 회장으로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이번 그 쌍용차 인수가 그 KG그룹의 명운을 가르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야 아마. 그렇죠. 뭐 사실 뭐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상용차 한 번씩 이렇게 뭐 가져갔던 그룹들이 다 네. 망했지 않습니까? 네. 대우도 망했고 네. 상용차도 망했고 네. 그러니까 나는 좀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분명히 이번 그 쌍용차 인수는 뭐 아니면 도로 저는 1년, 2년 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워낙 또 지금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게 네.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시장 뭐 네. 하다 못해 아까 말씀드린 노조와의 갈등 그런 식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네. 그런 문제도 사실 뭐 곽재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 뭐 좀 뭡니까 동부 제철 인수하면서 그때도 어떤 노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쉽게 풀었습니다. 네. 뭐 근데 이번 그 상용차 난이도가 틀려요. 아예. 좀 맞습니다. 나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런 네. 부분. 이건 정말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똑같은 네. 노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쌍용차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굴곡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노조 직원들의 또 피해의식도 상당히 크고 그렇죠. 또 계속 주인이 바뀌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렇죠.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평택이라는 데 지역사회 네. 예.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모쪼록 이번 쌍용차 인수를 하신 우리 KG그룹에서 이제 정말 쌍용차에 더 이상 주인이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고 우리 쌍용차 임직원 또는 그 거래처 여러분들 모든 그 분들이 이번 KG그룹이 인수한 이후에 많은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